2025년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은 오랜 협상 끝에 세율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기존 25% 수준이던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결정했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번 협상은 양국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번 결과가 과연 국익 중심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번 협상이 결국 미국 중심의 계산서 외교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세율 협상의 주요 내용.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관세율의 인하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25%에 달하던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우리 수출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반도체 기술 이전 등의 요구를 함께 제시했지만 한국 측은 일부 요구에 대해 선을 긋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쌀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등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는 협상에서 끝까지 지켜낸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가 잘한 점이라 생각하는 것. 첫째, 세율 인하 결정은 우리 수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EU보다 높았던 한미 간 관세율은 우리 철강, 자동차, 조선 산업의 일정 부분 불이익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이제는 같은 링 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협상력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봅니다. 둘째, 농축산물 개방을 막아낸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FTA나 무역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주요 조건으로 걸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농민 사회에 실질적인 안도감을 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구조적 양보가 없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나 생산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 기술이나 시설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략 산업펀드 구성 등 선제적 대응책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산업 주권을 유지하려는 능동적인 외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여전히 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준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컸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 약속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의 90%에 해당하며 단순히 민간 기업의 투자라 보기엔 너무도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건 사실상 국가 차원의 양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조선산업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술과 인력은 한국 기업이 제공하고 일자리와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균형 있는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적자, 에너지 전환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싼 미국 셰일가스나 LNG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결정은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려는 취지일 수는 있지만 국내 전력 산업의 수급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이라면 국익이 아닌 외교적 명분을 위한 소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미국과 정말 대등하게 협상을 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구글 지도 반출, 농축산물 개방, 에너지 구매, 투자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은 일부는 거절했지만 상당 부분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쯤 되면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주문에 응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얻은 것이 우리가 내준 것에 비해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는 분명히 다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외교란 결국 이익을 따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진다는 건 상대보다 우리가 더 얻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잘한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분명 지켜낸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준 것도 많고 불투명한 약속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막대한 투자를 끌어냈고 에너지 시장에 자국산 가스를 밀어넣는데 성공했으며 전략 산업에서 기술 이전은 하지 못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더 깊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외교는 자존과 실익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익을 중심에 두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합니다. 절반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그저 받아주기만 하는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편의주의적 외교라고 봅니다. 진짜 실용 외교란 줄 건 주더라도 받을 건 정확히 받고 이익과 손해를 냉정히 계산하면서 우리의 자존과 전략을 지켜내는 외교입니다. 앞으로 외교는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냉정한 계산, 더 주도적인 협상, 더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협상은 끝났지만 진짜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